소자기부터 맨날 그러니까 이것밖에 못하잖아. 이렇게 해서 판결 까지 갔지. 그렇잖아. 그리고 약간 관할 이런 얘기를 해줬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소장을 심사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을 심사해야 되고, 권한을 심사해야 된다. 이런 그림이 그때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결까지 갔어. 물론 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있고, 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가 있고, 얘 어디 갔어? 드디어, 그 갑자기 여기 얘기가 왔는데 뭐 재심이 어떻다고 뭐 혼자 질문했었잖아. 그때. 그랬잖아. 안 와. 또. 어디 갔어? 그래서 확정이 된 판결 1심, 2심, 3심 통해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이제 다툴 수가 없는 건데, 혹여나 뭔가 이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을 때 재심이라는 제한된 이것을 사유해서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긴 있어. 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451조에 있는데, 이건 예외적 비상적으로 이제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지 않지만, 일단 3심까지 뭐 1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항소를 한다면 2심으로 가고 상고를 하고, 그래서 그 신급에 맞추는 판결을 종국 판결이라는 용어를 쓰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이란 것에서 반드시 종국 판결이 확정 판결이라는 일치된 말을 꼭 할 수는 없다. 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없고 확정이 되면 확정 판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항소가 되면 1심 종국 판결이 아직은 확정된 판결은 아니다. 그런 개념들. 그래서 재심 이런 것까지 뭐 일단 하고, 교과서는 아마 그래서 한 60페이지 어디까지 재심까지 한번 절차를 전부 다 보여줬을 거야. 그치?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에 챕터가 바뀌는 거야. 원래는 재심까지 쭉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잡담을 많이 하다가 그냥 거기가 어떻게 해서 저번 때 판결까지로 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됐고, 오늘은 새로 시작하려는 게 잡담만 안 했으면 잘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잡담하면서 넘어왔어. 그래서 기본 개념과 기본 원리를 하는데, 민사소송의 구조, 그 그림은 이미 가르쳐 줬어. 민사소송이라는 건 어떻다?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그래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거다. 그지? 대여 사실이 있으면 갚아야 된다라는 채권. 그럼 민법 몇 조가 동원돼? 598조인가 동원돼서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 빌렸다라는 사실이 소전제로, 이런 법규가 대전제로.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이 채권자 원고 입장에서는 권리, 채무자 의무자 입장에서는 의무가 확정되는 거지. 이것을 다투는 게, 그러니까 이런 3단 논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게 판결 절차이다. 그치? 이렇게 확정돼서 판결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 예컨대 1억 원을 갚아라라는 판결에 따른 이행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절차가 이 민사집행 절차야. 그러니까 판결자는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라고 하고, 집행 절차는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라고 해요. 판결까지를 보통은 배우는데, 변호사가 서포팅을 해주든 뭐든 뭔가 이겼다라는 게 판결로서 확정이 되더라도 실제 그 내용대로 실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판결문은 한갓 표현적으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집행이라는 단계가 설정되는
돼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판결 절차까지도 2, 3년 막 머리 싸매고 했는데 거기서 딱 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 또 전개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소재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분쟁이라는 게 애초부터 타협에 의하면 해결됐으면 소송까지 안 오겠지. 그렇지? 근데 뭔가 다투니까 소송 왔지. 그러면 이 소극적 당사자로 몰린 사람이 최종적으로 판결해서 주라고 한다라고까지 와서 자기가 싸우긴 싸웠지만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에 의해서 주라고 하니까 이 단계에서는 자기가 수긍한 거 주면 되는데 여기서 아직도 심통이 나서 주고 싶지 않는 마음이 계속 지금 법원은 주라고는 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줄 만한 돈을 빼돌렸던 뭐 했던 없어 당장. 그러니까 원고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받은 채권자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서 집행 절차를 밟아야 돼. 빼돌린 이런 재산을 회수해야 되는 게 여러분 민법서 채권자 뭐 취소권도 배우고 그 다음에 재산이 만약 있다면 여러분 뭐 듣는 뭐 차압이라는 일본 용어 지금 압류 이런 걸 뭐 예금, 봉급, 부동산의 압류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이거야. 마치 간접 선전하는 유튜브에서 뭐 그런 느낌인데, 이거야. 이 수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재판의 구조를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치? 재판의 구조는 이렇게. 만약에 지금 대여금 사건 말고 점유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이건 청구권에 해당하는, 그래서 자기가 20년간 예컨대 원래 소유자는 아니지만 평원 공연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취득시효 완성됐다. 원래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취득했다라고 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는 거지. 이렇게 내잖아. 그러니까 점유취득의 요건, 배운 사실 등을 쭉, 물론 일부 추정되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민법 245조인가 물권법 뭐 규정에 의해서 지금 소유권이 취득되는 거야. 이런 노트를 밟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재판의 구조에 딴 민사헌법 같은 건 이런 거 없어. 이건 그림까지 내가 그려주잖아. 여러분이 3단 논법 뭐 이런 거, 소전제, 대전제. 그래서 뭐 리트의 추리논증 보는데, 뭐 리트 추리논증 본 실력이 뭐 법하고 왜 연결되는지 관계없이 뭐 봤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하는 거야. 요걸 잘해야 돼. 딱딱. 형사적으로 치면 이게 구성 요건이야. 그치? 이게 형법이고. 그치? 그래서 징역형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법에서도 그런 표현이 뭐가 있어? 범죄 없으면 형벌 없다. 뭐 이런 말도 쓰고, 죄형법정주의 이런 거 쓰잖아. 형법도 얼추 이런 틀이네, 틀. 그치? 어떤 죄 짓는 사실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죄형법정주의에서 형법에 어쩌고저쩌고 한 자는 어쩌고저쩌고 처한다. 그렇게 해서 몇 년에 처해지는 거잖아. 이 루트네. 형법은 이걸 갖다가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민사법에서는 요건사실 내지는 주요사실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틀에서 판단을 해 나가는 거야. 판단, 재판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어?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로서 법원이 해석 적용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맨날 지금 법서에서 보는 것 중에 요건, 효과에 해당하는 이런 결과, 요 포섭하는 거, 이런 것에서 법률적 해석 적용을 할 때 그것을 그래서 대명제라고 하는 거지. 요거를 소명제로 해서, 소전제로 해서, 요걸 대전제로. 이렇게 해서 효과로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이게 재판이다. 그러니까 요 사실 확정은 이제 당사자들끼리의 영역이지. 그치? 당사자들끼리 영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고가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이건 벌써 2주째 하네. 피고가 어떤 태도를 보일 건가? 그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원고가 어떤 태도를 보일 건가? 이거가 지금 변론에서 공방이 펼쳐지는 거지. 그치?